자, 반갑습니다. 자, 일단 어제 얘기를 잠깐 해드리자면, 잠시만요. 어제 일단 제가 이제 새벽에 잠깐 깼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스코어가 제노아 1대 0, 그리고 크리스탈도 그때 막 한 골을 넣었고, 지로나 1대 0, 세 개 다 이제 홈이 1대 0으로 이기고 있길래, 이게 어제 AC 밀란 승을 좀 유력하게 봤잖아요. 그래서 이거 힘드나. 그래서 제가 이제 추가로 가져갔던 크리스탈 무하고 지로나 핸디무라도 좀 노려봐야겠다 해서 잠들었는데, 이건 당연히 크리스탈도 그때 이기고 있던 상황이어가지고 뭐 잘래야 그거 한 조합 정도 했는데, 일어나 보니까 AC 밀란 역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AC 밀란을 어제는 제가 보통 축을 안 잡는데, 어제는 경기도 많이 없고 그래서 갈 만한 게 없었기 때문에 AC 밀란 승을 축으로 이제 크리스탈 무랑 뭐 묶었고, 그리고 이제 지로나 승, 배당이 살짝 좀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승과, 그리고 이제 크리스탈 무가 유력했기 때문에 무를 뭘로 묶어 갈 거냐. 그래서 AC 밀란 승을 봤기 때문에 핸디무, 그리고 지로나가 배당이 바뀌어서 이 배당 자체가 원래 높았기 때문에 보통 저런 경우에는 핸디무를 안 데려가는데, AC 밀란을 축으로 이제 두 조합이나 데려갔어 가지고 그게 부러졌을 경우를 생각해서 핸디무를 데려가서 이제 사실상 어제 봤을 때는 그것만 남았다 했는데, 밀란이 역전을 해주면서 뭐 지로나랑 묶어갔던 조합도 그렇고 크리스탈 무, 그리고 핸디무 무, 그러니까 밀란이 세 개나 걸쳐 있었죠. 왜냐면 일반 승으로 두 개가 묶여 있었고 핸디무에 크리스탈 무까지 묶여 있기 때문에 사실 어제 중복되는 게 많았죠. 해서 오히려 이런 중복되는 게 뭐 하나 틀리면 다 틀릴 수도 있는데, 하나가 이제 적중했을 때 이런 효과를 좀 냈다. 그래서 제가 축 잡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중복으로 가는 걸. 근데 이렇게 적중될 때를 보면은 축 잡는 게 더 이득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긴 해요. 뭐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좋았다. 그래서 어제 네 조합을 데려갔는데 다 적중을 하면서 그 배당도 괜찮았습니다. 1, 2순위도 이제 3배에서 5배. 그리고 무핸디문은 이제 배당 자체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이제 둘 다 이제 10배를 좀 넘었고, 그래서 이제 계속 요새 뭐 한 폴로 아쉬웠던 경기들도 있긴 하지만 성적이 막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뭐 4월 뭐 초반 이제 지나고 나서부터. 그래서 중간에 한번 좀 흐름을 끊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끊어도 이제 한 조합, 많아야 두 조합 이랬었는데, 어제는 그래도 갔던 조합 모두 적중해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이제 오늘 낮 경기를 가는 건 아니고, 어제도 얘기했다시피 이번 주 중에는 경기가 많이 없어서 이게 승무패 포함된 경기도 하고 해서 승무패 분석할 겸 가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이게 원래는 좀 더 늦게 킬려 했는데 1시 마감이 있더라고요, 샌다이. 그래서 아마 1시 경기는 건너뛸 수도 있긴 합니다. 거의 2시부터 가려고 했기 때문에. 해서 샌다이 경기부터 여기 FC 안양까지, 그리고 2시 때 경기들이 한 10경기 있고 나머지 3시부터 저녁까지 10경기, 그리고 오늘 챔스, 여긴 없지만 챔스 한 경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챔스는 챔스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뭐 대체 공휴일이라서 뭐 가실 분들은 좀 가시면 될 것 같고, 좀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그러면 샌다이 경기부터 가야죠. 잠시만요. 좀 세팅을 좀 하고. 자, 그럼 K리그하고 J리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K리그는 4경기밖에 없고 J리그 1도 막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J리그 2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따로따로 분리해서 가도 저는 아마 시간대별로 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샌다이하고 후지에다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샌다이하고 후지에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당이 샌다이 쪽으로 빠지는데 성적이 좋습니다. 뭐 득점은 비슷하지만 실점이 2배 차이 나고, 후지에다가 실점이 조금 있는 편이고,
센다이가 원정만큼 홈 성적이 막 그 근데 뭐 사실 승점으로 치면은 1점밖에 차이 안 나니까 순위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그리고 후지에다가 이제 원정에서 승점이 조금 막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어 센다이가 홈에서 후지에다한테 살짝 밀리지만 뭐 크게 밀리는 정도는 아니다. 거의 반반이라 보시면 되고 센다이가 요새 꽤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주빌로 이아타 홈에서 이제 졌던 2대3 패배 이후에 지금 리그 경기 한정에서 이제 5승 2무 7경기 무패 중입니다. 뭐 무실점 경기도 몇 경기 있긴 하고 최근에는 조금씩 실점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홈에서 4경기 무패기도 하고 뭐 후지에다 같은 경우에는 리그 초반에는 이제 무패 흐름이 꽤 괜찮았었는데 최근 들어 원정 패배도 많고 에이메를 4대2로 잡긴 했지만 최근 뭐 홈에서 실점도 좀 꾸준하고 그래서 요거는 센다이 쪽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홈에서 뭐 득실도 괜찮고 뭐 결장자도 오히려 그 후지에다 쪽이 명단 제외된 선수들이 은근히 좀 있더라고요. 그 공격 쪽에. 예. 그러니까 경기도 많이 뛰고 골에 관여한 선수들이 좀 있는데 센다이는 그거에 비해 결장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명단 제외된 선수들이. 그래서 요거는 센다이 승. 배당이 빠질만하다. 뭐 마엔까지는 뭐 모르겠어요. 센다이가 뭐 마엔이 없던 적이 없는 경우가 없는 건 아닌데 뭐 많다고 볼 수도 없죠. 그리고 후지에다가 원정에서 이제 나름 잘할 때는 뭐 3연속 무승부 그리고 졌던 경기 대부분 한 골 차였기 때문에 일단은 승만 봅니다. 승. 그렇게 보고 도야마 바렌나 가도록 할게요. 자 도야마 바렌나하고의 전적이 너무 오래돼서 요거는 건너뛰고 자 도야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득실이 비슷한데 바렌나도 득실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입니다. 실점이 많지만 득점이 좀 많고 득점력으로 보면 제프 다음으로 높거든요. 바렌나가. 물론 도야마가 이제 홈이라서 원정에서 유일하게 1승이 없는 팀이 바렌나입니다. 지금 2부에서. 근데 4무 2패로 패가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최근에 흐름을 봤을 때 도야마도 그렇고 바렌나도 그렇고 컵대회 다 포함해서 도야마 같은 경우에 8경기 무승 바렌나도 하나 더 많네요. 9경기 리그로 봤을 때는 이제 바렌나가 3무 4패 도야마가 4무 4패 아니구나 그 중간에 그걸 빼면은 더 길어지는구나. 그러니까 리그로 봤을 때는 이게 제프를 한번 이겼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긴 걸 빼면은 리그로 치면은 바렌나보다 더 오랫동안 승리가 없긴 합니다. 도야마가. 근데 이제 최근에 오미야전 비겼고 바렌나도 이제 삿포로라든가 에이메. 그래서 제가 이제 바렌나만 가면 이제 못 이겼던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에이메 아니면 에이메는 안 갔구나. 5월 3일이라서. 그때 이와키 같은데 그러면 그때 3대4로 졌던 경기. 그래서 뭔가 그때 사간도스전도 졌던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흐름이 너무 안 좋습니다. 바렌나도. 근데 도야마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어디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 근데 이제 득실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도야마는 득점이 적은 대신에 실점도 좀 적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결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뭐 경고 누적 퇴장은 없지만 일단 주전기퍼가 명단 제외됐고 몸 상태가 불안전한 선수들이 좀 있고 그래서 결장은 엇비슷하지만 바렌나가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흐름으로 봤을 때는 2경기 연속 둘 다 무승부 중이거든요. 이 경기도 비길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 도야마도 3부에서 올라온 팀 치고는 나름 홈에서 쉽게 안 지거든요. 그리고 바렌나가 홈에서는 뭐 4연승인가 했었는데 원정은 거의 장담을 못해요. 괜히 1승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무 보시는 게 맞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해축에만 집중하려고 했던 이유가 낮 경기나 이런 무의미한 조합을 많이 안 가기 위해서 그랬던 건데 이게 생각보다 그 뭐 프렌이나 그렇게 잘 맞을 때도 이제 그때 한번 프렌과 이제 일반 승
조합들이 괜찮게 나온 적이 몇 번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무 보면 승패 갈리고 승 보면 무 나오고 이런 경우가 많았어가지고 아마 해축이 끝나더라도 좀 배당을 좀 높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가볍게 가시면 됩니다. 뭐 무리할 필요는 없다. 자, 우라와하고 저는 오늘 이게 분석하는 게 그 승무패를 노리기 위해서 분석하다 보니 일단 승부식 관점에서 보고 승무패는 개인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참고할 거 있으면 참고하고요. 자, 일단 우라와가 최근에 잘한다. 5연승. 특히 홈에서 4연승인데 만났던 상대들이 좀 빡센 팀들이 많았어요. 교토상가, 요코하마 마리노스, 산프이로, 도쿄베르디까지. 뭐 요새 나름 괜찮게 하기 때문에 좀 빡센데 지금 우라와가 리그 초반에는 잘 이기지도 못하고 무도 많았고 언제 이기나 했는데 그 흐름을 한번 타다 보니 엄청 잘하고 있다. 그래서 이 우라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홈 6연승 중입니다. 엄청나게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가시화전 처음 진 이후에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득점도 꾸준하고 그리고 간바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쇼난이나 교토상가로 이기면서 그 지금 연승 중인데 원정 성적만 놓고 보면은 살짝 좀 가기가 좀 빡세긴 해요. 왜냐면 그 최근 원정 제일 마지막 승리가 이제 그 리그 초반에 이제 도쿄베르디 이기고 나서는 아직 승리가 없습니다. 5경기 동안. 그 니가타전 3골 한 번 많이 넣었지 전체적으로 홈에 비해 득점력이 좀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흐름대로 가면은 우라와 승이 맞죠, 요거는. 왜냐면 우라와가 지금 득점은 간바오사카보다 한 골이 적지만 실점이 적은 편이고 그리고 홈에서 6승 1패입니다. 압도적으로 좋아요. 그리고 부상으로 빠지는 선수가 뭐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정도의 흐름이면은 우라와 승 봅니다. 우라와 승 가야죠, 이거. 배당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살짝 의심이 되긴 하거든요. 어떤 의심이냐? 뭔가 아주 좋아 보이는데 배당이 너무 높으면 살짝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간바오사카가 아마 최근에 5경기 중에 한 번밖에 안 져서 그런 것 같은데 그 5경기 중에 3승이 홈 경기입니다. 4대0, 2대1, 2대0. 원정 득점력 보면 아주 저조해요. 그래서 이거는 우라와 가는 게 맞다. 이거 우라와 골만 빨리 터지면 저는 마인도 가능하다 보는 게 이게 간바오사카가 도쿄한테 0대3으로도 지고 최근에 뭐 요코하마 마리노스도 3대1로 이겨서 저는 우라와 쪽 봅니다. 표요? 조합은 말고 가능은 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막 분석을 시작했기 때문에 조합이랑 같이 보내려면 조금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가능하고요. 한 1시? 1시에서 1시 반. 그러니까 센다이 경기는 건너뛸 확률이 높아요. 도야마도 1시 55분이라 최대한 빨리 하고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빠르게 갈게요. 자, 나고야하고 오카야마. 감사합니다, 후원. 어제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어제 제가 방송을 좀 일찍 껐나? 어제는 3경기밖에 없고 느낌이 괜찮았거든요. 분석도 뭔가 평소보다 잘 된 것 같고 근데 이제 새벽에 잠깐 깼을 때 다 이제 홈이 1대0으로 이기고 있어서 그냥 자버렸거든요. 근데 일어나 보니까 밀란 역전이 좀 컸다. 그래서 언젠가는 뭐 계속 뭐 올킬을 하면 좋지만 이럴 때가 한 번씩 있어줘야 그래도 좀 기운이 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나고야하고 오카야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고야가 시미즈하고의 경기에서 3대0으로 이기면서 연패를 끊긴 했는데 확실히 원정 나고야는 좀 불안해요. 그게 아마 첫 승이지 않았나요? 원정 나고야 승이? 근데 이제 홈에서는 나름 쌈푸이로 요코하마 마리노스도 잡고 가시와한테 지긴 했는데 그나마 홈은 좀 믿어볼만 하다. 그리고 오카야마가 이제 2부에서 1부 올라온 팀 치고는 홈 성적이 꽤 좋았는데 최근에 가시마랑 이제 도쿄베르데한테 지고 물론 쌈푸이로 원정을 잡았던 경기나 뭐 후쿠오카
빗셀고베한테 최근에 져서 연패 중이긴 해요. 그래서 4경기째 승리가 없는데 생각보다 얘네가 언더가 많은 이유가 그걸 아셔야 되는 게 이 오카야마가 생각보다 실점이 좀 적습니다. 11골밖에 안 먹히고 있어서 나고야가 득점은 높지만 나고야도 실점이 많은 팀이에요. 지금 일부에서 가장 실점이 많거든요. 꼴찌인 요코마리보다. 그래서 득실은 오카야마가 좋다. 다만 이제 나고야가 원정보다는 홈 성적이 좋고 오카야마도 홈에서 성적이 좋지 원정 성적이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오카야마의 최근 2경기 무득점, 4경기 승리가 없는 점을 좀 생각해야 되고 나고야가 그래도 산푸이로나 요코마리, 요코하마 FC 상대로 다 2골 이상씩 넣어서 이겼기 때문에 오카야마가 아무리 실점이 적다고 해서 언더를 보기보다는 언더 배당이 1.5도 안 되잖아요. 나고야 승무 사이드로 보는 게 맞다. 물을 왜 보냐면 오카야마가 실점이 적어서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나고야가 2골을 못 넣는다. 그러면 비길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빗셀고베하고 세레소 오사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빗셀고베 같은 경우 매번 얘기하지만 저랑 좀 사대가 안 맞는 팀이에요. 항상 빗셀고베 잘할 때 제가 가면 지고 안 가면 이기고 그랬던 팀인데 일단 세레소 상대로는 홈에서 연승 중이고 그리고 지금 순위가 낮은 편은 아니거든요. 실점이 가장 적습니다. 8실점. 성적도 괜찮고. 근데 세레소가 득점이 높은데 실점도 많아서 일단 득실은 빗셀고베가 약 우세 정도 합니다. 다만 이제 이 빗셀고베가 나름 홈에서 원정 세레소보다는 성적이 살짝 더 좋고 지금 보면은 세레소는 공격에 한 명 명단 제외가 있거든요. 키타노 소타? 얘가 그래도 미드필더에 부상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빗셀고베 지금 오사코 유야가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결장으로 이어지더라도 세레소가 좀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보면은. 근데 이제 빗셀고베가 요새 워낙 잘하다 보니 4연승 중이고 이미 중간에 이제 아츰을 병행할 때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거 끝나고 나서부터는 나름 좀 괜찮아진 것 같다. 특히 최근에 이겼던 경기 다 홈이었고 가와사키전 빼고는 실점이 없고 괜히 실점이 적은 팀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레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첫 경기 그때 5득점 했죠. 그리고 중간에 한번 컵대회 5득점. 가끔씩 득점 많이 할 때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득점이 높은 건 맞긴 한데 교토상가전도 3대2로 이길 때 2실점 했고 마치다전도 2실점. 그러니까 실점이 은근히 좀 꾸준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빗셀고베가 홈인데 빗셀고베 승무 사이드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다만 저는 이제 빗셀고베랑 4대가 안 맞기 때문에 지금 4연승 중인 것도 좀 걸리고 꼭 제가 가면 못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흐름은 빗셀고베가 맞긴 해요. 근데 세레소도 원정에서 이제 쉽게 졌던 경기들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거의 한 골 차. 요코하마 FC만 이제 2골 차였지. 만에 하나 이제 배당 대비로 봤을 때는 1.8이라 조금 더 높으면 좋지 생각보다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건너뛸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후쿠오카하고 가시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 팀의 가시마. 지금 1부에서 이제 1위 팀이면 엄청 잘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패가 적은 건 아니에요. 가시와가 제일 한 번밖에 안 졌기 때문에 패배가 가장 적은데 이제 9승으로 승점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23골로 가시마가 지금 1부에서 득점력이 가장 높고 실점도 적은 편이고 후쿠오카가 그렇다고 순위가 낮거나 득실이 아주 안 좋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가시마가 그나마 이제 홈에서 대부분 이제 승점을 챙겼기 때문에 원정에서 3승 3패로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딱 중위권 정도. 그래서 후쿠오카가 해볼만 하다. 그리고 가시마의 이제 공격에 부상도 있고 수비 쪽에 뭔가 부상 의심되는 선수들도 있고 그래서 후쿠오카도 공격에 살짝 있긴 한데 그래도 홈이기도 하고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쿠오카가 가시마 상대로 최근에 홈에서 좀 강하거든요. 3승 1무.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엇비슷하긴 한데 최근 기세로 볼 때는 어쨌든 잘 안 집니다. 후쿠오카가. 그리고 한때 잘 나갔던 뭐 9경기 무패를 기록했던 그때보다는 확실히 안 좋아지긴 했어요. 최근에 이제 2무 2패기 때문에. 그리고 득점도 좀 저조하고. 다만 최근 홈에서는 5경기 무패입니다. 3승 2무. 그래서 이 초반에 이제 연패하고 난 이후에 홈에서 안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산포이로전도 한 골 차였고. 그래서 어쨌든 홈이라 아무리 가시마가 이제 4연승을 달리고 유리해 보여도 가시마도 이제 원정이 좀 불안합니다. 오카야마전도 역전승을 했던 경기고 최근에 뭐 요코하마 FC 3대0 그리고 뭐 마치다 나고야 홈에서 1대0 그러니까 4경기 중에 이제 2경기가 실점이 없었는데 다 홈이었습니다. 홈이었고 원정에서는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서 요 경기는 저는 후쿠오카 쪽으로 좀 봅니다. 후쿠오카 승무. 다만 이제 가시마가 1위고 괜히 지금 4연승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승무를 보지만 그 예전에 9경기 무패했을 때 그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길 가능성이 좀 높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무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약간 5대5 봅니다. 5대5. 왜냐면 후쿠오카가 프렌을 받길 바랬거든요. 그러면 바로 프렌 가려 했는데 정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4연승 중인 가시마가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정인 점을 감안하면 무를 좀 보겠다. 자, 그 다음 삿포로하고 이와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삿포로 이와타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홈에서는 거의 주고받고 하고 있어요. 살짝 우세긴 한데 뭐 최근엔 거의 반반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상성은. 그리고 삿포로 같은 경우에 지금 이와타하고 승점이 2점밖에 차이 안 나고 득실은 그래도 이와타가 조금 더 낮긴 하거든요. 같은 마이너스라도. 그리고 이와타가 이제 홈보다는 확실히 원정에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삿포로는 뭐 아주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 홈이나 원정이나. 그러면 이제 둘 다 큰 결장이 없는 상황을 봤을 때 일단 삿포로가 나름 홈에서 최근 3경기 이제 2승 1무 그리고 지난번 야마가타까지 이겼기 때문에 바렌나전 이후에 어쨌든 2경기 무패 중이기도 하고 뭐 홈에서 득점도 최근에 어쨌든 3경기 연속 꾸준했고 해서 흐름 자체는 조금 더 괜찮긴 합니다. 왜냐 이와타가 지금 그 5경기 연속 승리가 없기 때문에 뭐 지난번 이마바리전도 2대0으로 이기다 3대3으로 비겼고 최근 실점이 좀 꾸준해요. 이와타가 뭐 그전에 홈에서만 보면은 진짜 괜찮긴 한데 최근 연패 전까지는 근데 일부에서 떨어진 뭐 팀이긴 하지만 뭐 나름 나쁘지 않았다 봤는데 요새 살짝 좀 승리가 없다 보니 그게 조금 아쉽지 않나 해서 삿포로도 홈에서 나름 잘하긴 하는데 최근에 이와타도 그 전에 보면 뭐 센다이전도 3대2로 이겼었고 뭐 야마가타 아니면 뭐 아키타전도 한 골 차였고 이마바리 비겼던 점들을 생각하면은 너무 5경기 동안 승리 없는 게 좀 걸립니다. 그래서 삿포로도 뭐 최근에 승리가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홈에서. 그래서 저는 좀 무에 좀 가깝지 않을까. 무 봅니다 무. 이거는 단독으로 좀 무를 보고 그 다음 야마가타하고 오이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마가타 오이타 상대로 홈에서 진 적이 없어요. 4승 3무. 최근 전적만 보면 1승 2무고 자 그 야마가타 같은 경우에는 오이타하고 승점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오이타가 이제 좋은 점이 뭐냐? 오이타는 지금 2부에서 도쿠시마 다음으로 실점이 적습니다. 득점은 야마가타가 앞서는데 실점 차이가 2배 이상 나다 보니 득실이 당연히 오이타가 좋을 수밖에 없고 야마가타가 홈에서는 오히려 득점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한 자릿수라. 근데 오이타는 지금 홈에서 이제 무패인 팀들이 몇 팀 있거든요. 그 중에 한 팀인데 원정 무패는 아닙니다. 원정 성적을 놓고 봤을 때는 야마가타 그래도 홈이라서 해볼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봤을 때 일단 야마가타가
최근 홈 5경기 승리 없거든요. 3연패 중이기도 하고 컵대회 포함. 그리고 지금 2경기째 득점이 없고, 그래서 최근 4경기에 1무 3패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원정 성적이 더 좋았다 최근에. 물론 뭐 홈에서 3경기 무패할 때도 있었지만 최근 3연패할 때 2경기 득점이 없다 보니 확실히 몬테디오 야마가타 가기가 좀 빡세요. 그리고 오이타가 최근 3연승으로 3연승 할 때 단 한 골도 내주지 않았다. 그리고 제프 원정도 한 골밖에 안 줬고, 그래서 흐름 자체는 오이타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요 경기는 원정이지만 오이타 프렘 봅니다. 오이타 프렘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딱 2시 경기까지만 공개를 해드릴게요. 전북 경기까지만. 야마구치하고 미토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야마구치가 하위권이죠. 지금 미토가 약간 좀 중상위권 정도에 있는데 득실이 플러스입니다. 야마구치가 득점 차이는 별로 안 나지만 실점에서까지 좀 차이가 나다 보니 득실을 하면은 이제 미토는 플러스고 야마구치는 마이너스고, 그리고 승점 차가 좀 있는데 야마구치가 지금 19위거든요. 그리고 뭐 홈이나 원정이나 성적이 뭐 별반 다르진 않아요. 미토 같은 경우에는 홈 무패 팀 중에 얘네도 한 팀이거든요. 오이타처럼 3승 3무. 그리고 원정에서는 무패는 아니긴 해요. 그래서 원정의 미토면 야마구치도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 그게 제 생각인데, 일단 둘 다 큰 뭐 변동사항이 없는 상황을 봤을 때 일단 야마구치가 최근 홈에서 미토한테 연패 중이거든요. 그래서 홈에선 살짝 좀 밀립니다. 그리고 그 한때 뭐 4연속 무승부도 했었고, 야마구치가 막 승리가 최근에 많진 않아요. 이와타 원정 말고는 컵대회 빼면은 사실 이제 삿포로전이 그게 뭐 거의 유일한 승리니까. 그래서 미토 자체가 흐름이 훨씬 좋습니다. 미토는 원래 홈에서는 이제 좋았었고 원정에서 안 좋았는데 최근에 또 원정에서도 나쁘지 않고, 왜냐면 도쿠시마랑 후지에다 상대로 무실점으로 이겼고, 그래서 최근 5경기 2승 3무. 그러니까 5경기 연속, 괜히 실점이 적은 게 아닌 게 5경기 연속 무실점 중입니다. 물론 0대0이 3번이나 있었지만 확실히 미토가 예전 원정 성적에 비해 요새 좀 잘한다. 그래서 뭐 야마구치도 홈에서 득점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 뭐 바렌나, 삿포로, 아니면 최근에 뭐 컵대회 가시마라든가 에이메, 그리고 이마바리한테 질 때도 결국엔 역전패를 당해서 졌기 때문에 득점은 좀 있어요. 근데 미토가 요새 워낙 잘하다 보니 미토 쪽으로 좀 보겠다. 다만 이제 미토가 프렌 받기를 바랬는데 프렌이 아니죠. 미토가 아슬아슬하게 정배를 받았습니다. 2.47. 이게 미토 프렌이었으면 좋을 텐데. 미토 승무. 근데 요것도 미토를 완벽하게 승을 가기에는 미토가 지금 5경기 무패긴 하지만 최근 연승을 했잖아요. 홈에서는 컵대회 포함 3연승을 하긴 했는데 원정 3연승은 좀 빡세 보이긴 하거든요. 아무리 상성도 조금 유리하다 하더라도 야마구치가 오늘 지면은 연패를 당하기 때문에, 야마구치가 아직 연패를 당한 적은 없어요. 뭐 원정 연패는 있을지언정 연속적으로 2경기를 진 적이 없습니다. 한 번 지면 다음 경기 비기든가, 뭐 한 번 지면 다음 경기 이기든가. 물론 이제 컵 대회를 빼면은 있긴 합니다. 언제냐면 이제 구마모토하고 아키타전인데,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중간에 한번 뭐가 끼긴 했다. 그래서 저는 뭔가 연패를 하면은 홈에서까지 연패기 때문에 그 정도일 것 같진 않다. 그래서 무에 좀 더 가깝습니다. 요것도 무에 좀 더 가깝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땡초님 감사합니다. 후원. 제가 지금 분석 중이라서 이게 아마 1시에 끝나면 결국 1시 경기는 던지고 그 뒤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늦을 수 있다는 점, 1시 한 2, 30분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그냥 가볍게 가세요. 가볍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해축도 보내드릴 테니까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보고 그 다음 이제 2시 마지막 경기입니다. 전북 대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K리그가 많이 없는데 제가 이제 어쨌든 오랜만에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 국내랑 일본 리그는
그래서 일단 배당이 낮은 거는 좀 자제하려고 합니다. 자, 전북이 대전 상대로 최근에 못 이기고 있어요. 홈에서. 지금 최근인데 최근 4경기 연속 2무 2패입니다. 2무 2패. 그래서 홈에선 좀 밀리고 있고 이 대전이 확실히 약간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주민규를 데려온 게. 그래서 지금 1, 2위입니다. 대전이 승점도 좀 더 높고 득점도 많고 그렇다고 실점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득실도 지금 리그에서 상당히 좋은 편이고 한 경기 덜 치르긴 했어요. 전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도 승점을 따라잡진 못합니다. 그리고 홈에서 전북이 한 번밖에 안 져서 잘하긴 하는데 대전이 이 홈에서 아주 좋습니다. 유일하게 이제 무패팀 5승 1무 득점도 좋고 오히려 득점력이 원정에서도 좋아요. 대전이 15골이나 넣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북은 퇴장이 한 명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번에 FC 서울전에 퇴장이 있었나? 대전이구나. 대전 잘못 봤구나. 대전이 퇴장이 한 명 있습니다. 안양전. 그러게 전북이 퇴장 표시가 없었는데 자, 일단 전북이 지난번에 서울을 이기긴 했지만 슈팅이 압도적으로 밀렸어요. 7배 3대 21 점유율도 그래서 운이 좀 따라줬다 보여지는데 최근 엄청 잘합니다. 5승 3무 컵대회 포함 8경기 무패예요. 그리고 실점도 한 골 이상 잘 안 주고 2골 준 게 이제 포항 그때 해서 대전도 FC 안양 상대로 이겨서 이제 퇴장이 한 명 있긴 해요. 수비에. 근데 요새 주민규가 골을 워낙 잘 넣고 원정 무패입니다. 5승 1무. 그 강한 김천 상무 상대로도 이겼고 뭐 서울, 울산도 3대 2로 때려잡고 그래서 저는 전북이 득점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실점이 많은 편은 아닌데 이게 원래 대전을 정배를 줬으면 저는 이제 언오버 중에 오버를 가려 했거든요. 근데 요거는 대전 프렌 주면 가야죠. 부러질 때까지 가야 된다 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대전이 못 이겼을 경우를 생각하면 오버를 가시면 되겠다. 왜냐? 오버를 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여기까지 좀 공개를 하고 그럼 샌다이가 지금 배당이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저는 어차피 샌다이를 안 갈 거기 때문에 샌다이를 빼고 도야마 경기부터 좀 가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는 여기까지 하고 자 아키타부터는 그냥 쭉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부터는 일단은 이제 3시 경기인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근데 막 배당을 높인다고 뭐 많이 갈 것 같진 않고 최대한 2경기에서 3경기로 가려 합니다. 그렇게 가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 자 아키타 고우가 최근에 이제 상성은 좋아요. 아키타가 또 홈에서 이긴 적도 없습니다. 1무 3패. 그래서 상성은 고우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둘 다 승점이 같습니다. 오히려 아키타가 득점이 조금 높은데 고우보다 실점이 10골이나 많아서 득실이 고우가 좋다. 그리고 뭐 둘 다 홈이나 원정이나 성적이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한데 일단 이 아키타의 최근 성적을 보면은 이 패턴이 조금 이제 잡기가 어렵습니다. 막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승리가 없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연패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런 팀들이 제가 볼 땐 패턴 잡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최근 3경기 승리가 없긴 한데 냉정하게 이제 컵 대회를 빼면은 무가 거의 없어요. 딱 한 번 있습니다. 아키타. 그 원정에서 이와키를 상대했던 그 경기 하나 무승부여서 무가 제일 없긴 해요. 딱 한 번 비겨서 거의 승패로 갈린다 보면 되고 반포레 고우 같은 경우에는 최근 홈에서 이제 연패를 당하다 보니 컵 대회 포함 4경기째 승리 없는데 홈에서 전체적으로 하면은 3무 3패입니다. 얘는 6경기 동안 승리 없어서 아키타보다 더 길어요. 그 승리 기간이. 중간에 한번 3연승을 한 적이 있고 나름 홈에서는 몇 번 승리를 챙겼는데 원정 승리는 삿포로전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3무 3패 할 동안 이득점을 한 경기가 단 한 경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원정에서 특히 뭐 최근 3경기
뭐 1승 2무로 무패 중이긴 하지만 득점력이 저조한 거 생각하면 아키타 홈인점을 감안하고 했을 때 요 경기 비길 가능성이 좀 높다. 근데 어쨌든 고우가 상성도 앞서고 뭐 길게 봤을 때는 더 승리가 없지만 실점이 많지 않다는 점을 생각하면은 물론 아키타가 이제 득점력이 더 좋긴 하지만 실점 부분을 생각해서 저는 고우 프렌 봅니다. 고우 프렌. 뭔가 무가 너무 많아도 안 좋기 때문에 고우 프렌으로 접근을 좀 하겠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에이메하고 이와키 가도록 할게요. 자, 에이메 꼴찌입니다. 지금 이와키하고는 뭐 승점이 5점 차밖에 안 되지만 얘네도 실점이 많아요. 득점에 비해. 그래서 이와키가 득실이 유리하고 그리고 홈에서 유일하게 1승이 없는 팀이 에이메입니다. 1무 6패. 그래서 이와키가 원정 성적이 별로 안 좋다 하더라도 에이메보다는 훨씬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상성에서도 홈에서 1무 1패로 이긴 적이 없고 그리고 최근에 야마가타 원정을 이겼지만 홈에서는 압도적으로 안 좋습니다. 그냥 홈에서 후지에다한테 전반에 4골 먹혀서 이제 2대4로 지기도 했고 최근에 뭐 반포레 고우라든가 오이타, 아키타 뭐 다 무득점이었고 전체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진 적은 많이 없긴 해요. 이게 워낙 홈에서 못하다 보니 매번 졌을 거라 생각하는데 최근 6경기 딱 한 번 졌습니다. 1승 4무 1패 4번을 비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바렌나전 비긴 것도 있고 최근에 워낙 이제 대부분 다 원정이긴 하지만 홈에서 그래도 후지에다한테 4골 먹히고도 2골 넣은 거 보면 그래도 할만하지 않을까. 근데 이와키가 요새 너무 잘합니다. 4경기 3승 1무 오미야도 잡고 아키타랑 비기면서 연승이 끊기긴 했지만 바렌나 원정 4골 도야마 원정 2골. 그래서 저는 이와키가 프렌 받으면 이와키 프렌을 갈려 했지만 정배를 받았기 때문에 조금 고민이 된다. 그래도 이거 이와키 승무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에이메가 뭐 후지에다 2골 넣었다고 해서 최근에 이제 패배가 많이 없다고 해서 뭔가 에이메 쪽으로 보기에는 물론 이와키도 그 전에 성적들을 보면은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 요새 워낙 잘하기 때문에 해서 그래도 꾸준하게 원정에서 실점이 있다는 점 최근에 봤을 때 에이메가 홈인점을 감안해서 요거는 각이 좀 빡세다. 저는 이와키 승무 보는데 그냥 건너뛸 확률이 높습니다. 뭐 확실히 뭐 무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넘어갈게요. 자, 구마모토하고 이마바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마모토 같은 경우 11위, 이마바리는 이제 4위인데 득실이 이마바리가 좋고 특히 원정에서 승점이 14점으로 1위입니다. 한 경기 덜 치렀는데 제프 유나이티드랑 같고 유일하게 무패팀. 그래서 원정에서 압도적으로 잘한다. 그리고 이마바리가 3부에서 올라온 팀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홈에서조차 딱 한 번밖에 안 졌어요. 그 첫 경기 아키타전을. 그래서 지금 그 경기 이후에 컵대회 포함 몇 경기지 이게? 둘, 넷, 14경기네. 14경기 지금 6승 8무. 뭐 압도적으로 성적이 좋은데요. 무가 좀 많은 게 살짝 좀 걸리긴 한데 엄청 좋네요. 그리고 구마모토도 지금 보면은 최근 제프랑 비겼다든가 아니면 뭐 홈에서 3대1 스코어도 있고 3대0도 있고 그런데 그 흐름을 따라갈 수가 없다. 물론 이마바리가 상성에서는 좀 밀려요. 3부에 있을 때 구마모토한테 좀 더 많이 지긴 했는데 뭐 구마모토 홈 기준에 한 번씩 주고받았고 저는 아무리 구마모토가 홈이어도 이마바리 쪽을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마바리 승무 사이드로 보는데 그걸 아셔야 되는 게 무가 많다고 했죠. 그 원정에서 최근에 보면은 미토나 센다이 상대로 비겼고 야마구치도 1대0으로 지던 걸 2대2로 뒤집은 거라 그리고 주빌로 이하타전도 2대0으로 지던 걸 3대3까지 이제 뒤집어서 비긴 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에 6경기 중 5번을 비겼다. 그러면 구마모토 입장에서도 뭐 제프랑도 비기고 홈에서 막 뭐 가장 최근엔 연패를 당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원정 이마발이긴 하지만 뭐
아무리 원정에서 성적이 좋다 한들 무가 많다는 거 생각하면 무에 좀 더 가까울 것 같아요. 굳이 승패로 본다면 이마바루 쪽이 좀 더 가까운데 저는 무에 좀 더 가깝다. 한 5대5로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도쿠시마하고 사간도스. 자, 도쿠시마 사간도스는 일단은 최근 전적이 홈에서 20년도 이후에 한 번밖에 없긴 해요. 도쿠시마 승. 근데 뭐 20년도 이후는 딱 한 경기씩밖에 없기 때문에 반반이고, 일단 도쿠시마 입장에서 보자면 순위가 5위로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도쿠시마가 2부에서 실점이 가장 적은 팀이에요. 5실점. 사간도스가 득점은 2단계 앞서도 10골이나 더 앞서고 있는 도쿠시마. 득실이 당연히 도쿠시마가 좋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간도스는 대부분 홈에서 이제 승점이 많이 챙겼지 원정에선 승점이 별로 없습니다. 원정 성적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도쿠시마가 3연승. 괜히 실점이 적은 게 아니에요. 3연승 할 때 단 한 골도 먹지 않았고, 그 전에 뭐 오미야, 구마모토, 센다이 상대로도 미토 홀리오크한테 딱 한 번 질 때 1실점. 그러니까 얘네가 얼마나 실점이 적냐면 모든 경기 통틀어서 한 골 이상 먹혀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무실점 경기가 대부분이었고, 최근에 마저 3연승 할 때 한 골도 안 먹힌다. 이러면 아무리 이제 뭐 리그 초반에 비해 폼이 올라온 사간도스이긴 하지만 대부분 사간도스가 이길 때 보면은 홈이었어요. 홈. 원정 최근에 이제 홈에서 이제 4승 2무잖아요. 제프하고도 비기고. 원정 보면은 바렌나를 잡긴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오이타전 빼고는 또 나름 3승 2무 1패로 성적이 좋은데, 원정인 점을 감안하면은 그래도 도쿠시마 쪽 봐야 되지 않나.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도쿠시마 승리 배당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사간도스가 예전보다 이제 최근에 성적이 좋다 보니 만에 하나 사간도스가 선제골을 넣거나 도쿠시마가 빨리 골을 못 넣으면은 뭐 예전에 구마모토나 아니면 그 오미야전처럼 한 골차 승부가 될 수 있다. 또는 0대0. 도야마전도 1대0이었기 때문에 저는 요거 도쿠시마 승무 보지만 언더 가능성이 좀 높다. 원래 배당이 좀 낮으면 안 가는 편인데 1.4가 아니고 1.43면 1.5로 잡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도쿠시마가 모든 경기에 언더다 보니 그 컵 대회 한 경기 빼고 리그는, 그리고 사간도스도 언더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언더 봅니다. 언더 승무 보고. 솔직히 이게 도쿠시마가 4연승까지는 좀 빡세지 않을까, 뭔가 느낌이. 뭐 잘하긴 하는데. 그래서 그냥 실점을 보고 언더 가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토한테 한번 진 적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사간도스가 미토랑 뭐 승점 차이가 별로 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언더 봅니다. 그다음 가시와하고 시미즈 가도록 할게요. 자, 가시와 시미즈. 지금 보면은 얘네도 순위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뭐 홈에서 가시와가 이제 최근에는 시미즈한테 아주 살짝 밀리는데, 20년도 이후 기준 보면 반반이에요. 그리고 가시와 같은 경우에는 3위입니다. 승점이 시미즈하고 딱 한 경기 차인데 득실도 얼추 비슷해요. 근데 한 번밖에 안 져서 패배가 가장 적긴 합니다. 가시와가. 그리고 가시와는 이제 원정 무패인데 홈에서 무패는 아니긴 하거든요. 그리고 시미즈도 홈이나 원정 승점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 그래서 일단 그래도 최근에 이제 워낙 무패를 오래 하고 있는 가시와가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지금 가시와가 원정 무패라 했잖아요. 원정 경기가 훨씬 많습니다. 최근 홈에서 3경기 무패기도 한데 원정 포함하면은 지금 10경기죠. 10경기 5승 5무. 압도적으로 무패 흐름이 좋다. 그리고 실점도 뭐 컵대회 제외하면은 리그에서는 그 가시마 3골 말고는 실점이 많았던 적도 없고, 그리고 시미즈가 최근에 이제 3연승 할 때 원정 2연승을 하긴 했는데, 요 꼬마리전 결국에 2대0에서 이제 3대2로 역전한 거, 0대2에서 그거 빼면은 시미즈도 원정 3연패, 그리고 2부에서 일부 올라오긴 했지만
가시화를 뛰어넘기가 좀 빡세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가시화 승. 물론 가시화가 홈에 대한 데이터가 최근에 원정보다 많지 않긴 한데 뭐 시미즈가 아무리 최근에 3연승을 했다고 하지만 지난번 나고야전 0대3 경기로 연승이 한번 끊겼어요. 그래서 저는 가시화 승을 좀 더 보겠다. 뭐 무승부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가시화 쪽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가시화가 무가 좀 많아서 그것 때문에 그런데 가시화 보겠습니다. 이것도 승무 보면은 오늘 승무 보는 게 너무 많다. 가시화 승 보고 넘어갈게요. 자, 도쿄베르디하고 요코하마 FC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코하마 FC는 성적이 안 좋습니다. 지금 19위에요. 요코하마 FC가 지금 2부에서 1부 올라왔는데 리그 초반에는 뭔가 조금 변수를 만들어내는가 했지만 이게 승리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컵 대회를 빼면은 이긴 적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요코하마 FC는 원정에서 아직 그 요코마리랑 승리가 없어요. 2무 3패. 득점도 2득점으로 가장 저조하고. 그래서 이 도쿄베르드가 홈 성적이 안 좋다고는 하지만 원정 요코 FC보다는 낫다. 근데 둘 다 득실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통틀어서 두 팀만 이제 한 자릿수 득점이거든요. 9득에 14, 8득에 13. 같습니다. 그리고 도쿄베르드 같은 경우는 우라와전 퇴장으로 수비 퇴장이 한 명 있고 요코 FC는 지금 뭐 퇴장은 없긴 한데 이게 지난번 또 득점 없이 지다 보니 무득점 경기들이 은근히 좀 있어요. 요코하마 FC가. 근데 뭐 도쿄베르디도 마찬가지긴 한데 최근의 흐름은 도쿄베르디가 무가 워낙 많았고 그리고 도쿄베르디도 원정에서 확실히 조금 더 승점이 높다 보니 이게 원정의 무패 흐름보다는 홈이 조금 아쉽긴 한데 어쨌든 원정 그 무패 흐름이 우라와한테 끊겼잖아요. 0대2로 지면서. 근데 최근에 세레소를 잡았다던가 홈에서 그리고 FC 도쿄 뭐 나고야도 잡았어서 저는 요코 FC보다는 도쿄베르디 승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가 많기 때문에 뭐 비길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뭐 요코하마 FC도 요코마리랑 비겼다든가 뭐 니가타 아니면 졌던 경기를 대부분 한 골 차여서 요거 도쿄베르디 승무 보는데 한 5.5 대 4.5 요 정도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제프하고 오미야 가도록 할게요. 자, 제프 유나이티드하고 오미야인데 일단은 제프는 뭐 작년에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홈에서 워낙 잘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일단 오미야 상대로 홈에서 유리하긴 합니다. 마지막 홈 경기를 지긴 했지만 자, 그래서 제프를 보자면 지금 10승 2무 1패로 유일하게 두 자리 승리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부에서 1위죠. 1위. 2위 센다이하고도 승점이 7점 차고 득점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27골. 오히려 지금 10위에 있는 바렌나가 그 다음 득점력 순이라서 같이 이제 센다이 오미야 이마바리는 아직 20골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실점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홈에서 이제 압도적인 성적이죠. 6승 무패입니다. 무패. 무승부조차 없다. 오미야도 홈에서는 5승 2무로 무패인데 원정은 생각보다 성적이 안 좋아요. 2승 1무 3패. 그래서 뭐 오미야 퇴장이 있긴 하지만 비중이 높진 않습니다. 아마 교체 선수인 것 같은데 경기도 많이 안 나오고 지난번 도야마전 2대2로 비기면서 지금 두 경기째 승리 없습니다. 그리고 원정에서 보면은 무득점 경기도 몇 번 있었고 한 3번이나 있었네. 그래서 제프가 최근에 뭐 구마모토랑 사간도스랑 비겨서 이제 연승 흐름이 끊기고 좀 아쉽긴 해요. 예전에 제가 도야마전도 이제 결국에는 도야마가 이제 잡았었잖아요. 뭐 컵대회인 걸 감안한다면.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이와타한테 졌는데 원정은 좀 불안하긴 합니다. 우지에다도 한 골, 뭐 반포레고우도 한 골. 최근에 한 골차 아니면은 비겼던 경기들이 많아서. 근데 홈에서는 확실히 원정보다는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미야가 원정 득점이 없던 경우도 생각을 하면은 저는 제프승 봅니다. 제프승. 근데 이게
보니까 홈이 아니더라고요. 일본 국립 경기장에서 하다 보니 그게 좀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미야도 지금 성적이 3위잖아요. 실점은 같습니다. 득점에서 밀릴 뿐이지. 그래서 만에 하나 제프가 이제 연승이 끊긴다면 패배할 것 같진 않고 비길 수도 있다. 왜냐면 홈에서도 한 골차 승부들이 몇 경기 있었기 때문에. 다만 오늘까지 비기면 3연속 무승부라. 그래도 한 6대4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제프승을 6 정도 보고 무승부를 4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이 아니라서 그게 조금 아쉽다. 표시를 해드릴까요? 자, 제주 강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오랜만에 K리그. 이제 K리그밖에 안 남았죠. 자, 제주 강원. 일단 제주가 강원 상대로 최근에 이긴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지금 볼 때 예전 17년도 불과 잠깐만, 지금 최근에 무가 좀 몇 번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압도적으로 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물론 밀리긴 하지만 최근 뭐 한 3-4번 비겼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긴 적이 없다. 7-8년 동안. 그래서 상성은 강원이 좀 좋습니다. 그리고 제주 강원 봤을 때 지금 보면은 둘 다 순위가 막 높은 편은 아니에요. 불과 제주하고 강원도 한 경기 차이고. 득점이 제주가 좀 더 좋은데 이 강원이 이제 K리그에서 유일하게 한 자릿수 실점인 팀이라 실점 부분은 강원이 좀 더 좋아서 득실이 강원이 좀 괜찮다. 그리고 제주는 원정 승리가 없는 팀입니다. 그래서 다 이제 대부분 승리를 홈에서 했기 때문에 강원이 원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제주도 해볼만 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제주 입장에서는 지난번 수비수 퇴장도 있었고 물론 강원도 공격의 퇴장이 한 명 있습니다. 대전전의 퇴장. 그래서 강원이 지금 2경기째 득점이 없어요. 뭐 울산 원정도 잡았던 강원이긴 한데 강원이 의외로 원정에서 이제 무득점 경기들도 좀 있고. 그래서 이게 제주가 최근 홈에서 포항 잡은 적도 있고 그리고 수원FC도 잡고 그래서 홈에선 연승 중입니다. 예전에 리그 첫 경기 이제 홈에서 할 때도 FC 서울을 잡았고 그래서 홈에선 성적이 괜찮아요. 그렇다고 최근 원정에서 득점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게 강원이 득점이 최근에 좀 없는 경우가 많다 보니 요것도 제주 승무로 보는데 아주 갈 경기는 아니다. 왜냐면 3연승까지는 좀 힘들 수도 있겠다. 왜냐면 강원도 지금 2경기째 승리가 없고 원정 성적이 안 좋다 보니 뭔가 승점이 좀 필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제주가 홈이라서 조금 빡셀 수 있다. 상성도 무시할 수는 없죠. 무시할 수는 없는데 뭔가 제주가 홈에선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승무 사이드로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것도 한 5.5 대 4.5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6 대 4까지는 조금 그런 것 같고. 저는 승을 좀 더 볼게요. 자, FC 안양하고 FC 서울. 자, 뭡니까 이거. 서울 원정에서 진 거 복수해야죠. 그리고 FC 안양이 최근에 보면은 얘네가 무가 없구나. FC 안양이 그게 특징이네. 유일하게 무가 없네. 5승 7패. 그리고 FC 서울보다 이제 승점이 2점이 앞선데 무가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봤을 때 일단 FC 안양이 서울 상대로는 2번 원정 가서 다 졌거든요. 근데 어쨌든 최근 홈에서 제주라든가 수원FC, 강원 잡으면서 최근 4경기 중에 3승을 했고 뭐 승패로 갈릴 걸 생각하고 무를 배제하고 생각을 하면은 FC 안양 프렌을 노릴 수도 있는데 서울이 요새 워낙 승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좀 걸립니다. 중간에 한번 이제 3승 3으로 7경기 무패했었는데 최근 3경기 승리 없다 보니 그 무패할 때 무승부가 또 안 좋게 작용하는 거죠. 결국엔 최근 5경기 승리가 없으니까 2무 3패. 그래서 대구전이 마지막 승리라서 울산 원정 대전하고는 비겼다고는 하지만 광주, 포항, 전북 다 져서 2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서울이 한번 이겨줘야 된다. 오늘 지면 4연패이기 때문에. 그래서 FC 안양이 홈이라서 프렌을 노리기보단
그냥 FC 서울 승, 아니면 FC 서울 승이 좀 배당이 적고, 혹시 모르죠. 최근에 득점력이 너무 저조하다 보니. 근데 뭔가 FC 안양 상대로는 골을 넣을 것 같다. 그래서 FC 안양이 이겨도 골 먹힐 것 같고, 지더라도 골을 넣을 것 같다 해서 저는 오버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오버 보겠습니다. 오버. 오버 보고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할게요. 수원FC하고 대구.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제가 이제 방송을 좀 더 빨리 켰어야 됐는데 좀 늦었다. 그리고 뭐 어차피 센다이 경기는 이제 못 갈 거기 때문에 도야마 가게 된다면 도야마 경기부터 해서 조합은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서 늦어도 1시 반, 뭐 빠르면 한 20분까지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원FC 대구하고 바로 방송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거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 해축 방송은 이따 따로 옵니다. 한 뭐 5시, 뭐 6시쯤에, 더 빠르면 뭐 4시, 5시쯤에 한 경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와서 챔스를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뭐 매번 얘기하지만 해축이 우선이에요, 무조건 저는. 그리고 낮 경기 뭐 해축보다 우선순위가 떨어진다고 해서 예전에는 뭐 4경기, 5경기씩 묶어갔는데 요새는 그렇게는 안 갑니다. 뭐 가끔씩 그렇게도 가지만 5월 달부터는 적중률 때문에 확실히 맥시멈 3경기, 좋아 보이면 2경기 이렇게 가니까 참고하시고, 그냥 비중만 좀 낮을 뿐이에요. 자, 그럼 수원FC 대구 가도록 할게요. 자, 수원FC 같은 경우 대구랑 순위 차이가 별로 없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승점이 불과 2점 차라 오늘 이기면 순위가 바뀝니다. 수원이 꼴찌를 탈출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득실 부분에서 살짝 대구가 앞서고, 그리고 수원이 생각보다 홈에서 이제 패배가 적습니다. 1패밖에 없고, 그리고 제주 포함해서 3팀이 원정에서 승리가 없거든요. 그게 수원, 대구, 제주입니다. 그래서 대구가 원정 성적이 안 좋다. 1무 4패로 가장 안 좋습니다. 그래서 수원FC가 나름 홈에서 패배도 많이 없고, 대구가 원정에서 안 좋은 점을 생각하면 해볼 만하죠. 그리고 그때 이제 김천 상무전 극적으로 이기면서 나름 이제 홈에서 무패 흐름을 이어갔었는데 최근 전북한테 지면서 아쉽게 좀, 전북전도 그거 아닌가요? 극장골로 기억하는데 아마 그때 전북이 극장으로 넣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극장으로 비길 뻔하다가 극장으로 졌던 그 경기. 그래서 확실히 홈에서는 득점도 좀 꾸준하고, 원정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대구가 지난번 제주를 잡긴 했지만 여전히 원정이 안 좋다는 점을 생각하면은 저는 요 경기 수원 프렌 봐야 된다 봅니다. 근데 이제 수원이 프렌을 안 받았죠. 그래서 아쉽다. 그래서 수원FC 승무로 보고, 언오버는 상당히 좀 애매하다. 이게 대구가 어쩔 때는 뭐 언더가 몇 번 나기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대구의 득점력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오버가 맞긴 한데, 수원이 과연 그 포항이나 울산, FC 서울처럼 이제 골이 많이 안 났을 경우 언더가 날 수도 있어서 그게 좀 고민이 됩니다. 최근에 또 강원전 득점이 없다 보니. 해서 수원FC가 가장 골을 많이 넣은 건 그 경기 한 경기예요. 김천 상무전. 사실 김천 상무전 빼고 보면은 상대방도 골을 많이 못 넣는다 생각하면 언더 가야 돼서, 요건 수원FC 승무 보되 갈지 말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대체적으로 보면 승무 보는 것도 많고 뭐 프렌 뭐 한데, 어제 운이 좋았다 생각합니다. 오늘 새벽에 잠깐 일어났을 때도 거의 AC 밀란 지고 있는 상황이라 그냥 포기하고 그냥 마지막 크리스탈 문